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틀 전에 있었던 2017년 대선 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이 주적 문제가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최 후보인 이 문재인 씨에게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그런 말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말이 아니다, 또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대통령이 될 사람이 주적이란 말을 못하느냐 해서 그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제 아침에 안철수 후보는 자신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본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차별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적이라는 말을 명시하느냐 않느냐를 가지고 오랫동안 좀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주적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메인 에너미의 번역입니다. 적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주적이라고 하느냐. 적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적, 뭐 이런 뜻이겠죠. 주적. 사실은 주적이나 적이나 한국어로서는 입장이 비슷합니다. 왜냐? 명백하니까요. 우리의 주적은 또는 우리의 적은 북한 노동당 정권과 북한군입니다. 북한 주민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을 하고 북한 노동당 정권은 우리의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다. 따라서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해야 할 대상이다,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 헌법이 분명히 못을 딱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헌법 규정만 그런 게 아니라 6.25 때 불법 남침을 해가지고 한민족을 이렇게 재앙으로 몰고 간 전범 집단인 것입니다. 전범 집단이에요. 전범 집단. 반민족적 전범 집단이죠. 그 뒤에도 계속 대한민국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1983년에 저 미얀마까지 쫓아가가지고 폭탄을 터뜨려서 전두환 대통령 살았지만은 그 옆에 모시고 갔던 17명의 장차관급 엘리트를 죽이기도 하고, 김현희를 보내서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115명의 중동 근로자 그리고 승무원들이 타고 귀국하던 비행기를 폭발시켜서 죽이게 하는 등 온갖 못된 짓을 했으니까 이게 적이 아니고 누굽니까? 주적이 아니면 누굽니까? 헌법적으로. 그리고 한 행실을 보면은 이건 주적보다도 더 강한 표현을 해도 무리가 아닌데, 다만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외교라는 것은 국익이 제일 가장 중요하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주적이라는 말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라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는 헌법으로 이미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사적 정통성으로 봐서도 우리는 신라가 상국을 통일한 다음에는 한반도에서는 항상 일민족 일국가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통성 있는 국가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민족의 챔피언은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것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 간의 관계는 뭐냐, 이게 본질이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이런 속에서 북한 정권이 주적이고 적이고 민족 반역 집단이라는 것은 그것은 감출 필요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2014년 12월에 유엔이 북한 인권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유엔 총회가 북한 정권을 반인류 범죄 집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Crime Against Human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인류 범죄자입니다. 반인도 범죄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반인류적 범죄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 인간성의 본질에 도전하는 범죄를 학살이라든지 납치라든지 강제수용소 운영한다든지 아우슈비츠보다도 더 혹독한 이 20만 명을 잡아놓고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수용소 군도를 유지하는 이 김정은 정권을 우리 더구나 핵개발까지 하고 있는 이 정권을 적이라고 주적이라고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재인 후보는 그 정권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거기에 무슨 좀 미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방배서 같은 데는 북한을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 국군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제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를 하려면 이렇게 좀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주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그 적은 맞다. 그리고 전범 집단이었다. 그리고 반인류 범죄 집단으로 김정은이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주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니까 주적이라고 표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논란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주적이고 북한 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북한 동포를 법적으로 설명하면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탈북자들은 별도의 무슨 국적 취득 심사 없이 바로 주민등록증을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은 김정은 정권은 주적이 맞죠. 김정은 정권을 주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문재인 후보는 탄핵 사태 와중에 가짜 보수를 불태워야 한다는 말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김정은 정권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합니까? 이틀 전 토론회 마무리 발언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촛불 민심을 받들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부 촛불 민심을 가진 국민들이 아닙니다. 태극기 민심도 많습니다. 그러면 촛불 민심을 받들겠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을 촛불 민심 그리고 촛불 민심에 반대하는 쪽으로 가르고 자기는 촛불 민심 편에 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 앞에는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서는 주적이란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대통령이 될 사람이 촛불 민심을 받들겠다고 하면 됩니까? 국민 전체의 뜻을 받들겠다고 해야지. 우리 헌법에 국민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국민 속에 또 다른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촛불 계급이 있고 태극기 계급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국민을 차별하면 안 되는데 촛불 민심을 받들겠다 하는 이 이야기와 북한을 주적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게 이렇게 딱 결합이 된다면은 만약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가 정체성이라든지 국가의 진로와 관계돼서 여러 가지 마찰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틀 전의 그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도 문제가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저지른 대북 불법 송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아주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공과 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이 공과 과가 있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불행한 역사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매모호한 발언이죠. 아마 지지층인 호남 사람들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의 핵심은 김대중 정부가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던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등으로 그것도 국정원을 시켜서 4억 5천만 달러를 국민이나 국회 몰래 보낸, 그래하여 성사된 김정일, 김대중 회담에서 아주 위험한 6.15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역사적인 과오가 있습니다. 공과 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이것은 기회주의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이지만은 이것은 정체성 문제에서 중립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적 중립은 괜찮아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체성 문제에서 중립은 절대 안 됩니다.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적이냐 아군이냐, 북한 노동당 정권이냐 대한민국이냐, 여기에서 중립이 있습니까? 중립 없습니다. 지금 선거판은 양강구도라고 합니다. 양강구도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문재인이냐 안철수냐는 선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지지 세력은 아주 홍준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계속 양강구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양강구도의 핵심은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하는 선택을 다수 유권자들한테 말하자면 들이대는 이런 물음과 같습니다.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라. 이런 구도는 참으로 특히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깝깝한 거죠.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걸 딜레마라 그래요. 딜레마란 뜻은 뭐냐 하면은 진퇴양난이란 뜻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도 어렵고 뒤로 물러나는 것도 어렵고, 즉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어느 쪽 선택도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최악이든지 차악이든지 이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보수층 입장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위험하다. 안철수 후보는 불안하다. 애매모호하다. 홍준표 후보가 마음에 드는데 홍준표 후보는 약하게 보인다. 홍준표 후보에게 표를 던졌을 때 과연 홍준표 후보가 당선되느냐? 홍준표 후보가 표를 너무 많이 받으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살인적인 고민입니다. 이것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딜레마에. 이 딜레마에 빠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선택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냐 안철수냐의 선택밖에 할 수 없다면은 그럼 문재인과 안철수는 무슨 차이냐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갑제닷컴에 회원 토론방이 있는데 여기 가끔 아주 잘 쓴 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어떤 논설위원보다도 잘 쓴 글들이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필명으로 올라온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온고지신이라는 필명을 가진 회원이 문재인과 안철수의 차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분이 아주 전문가인 것 같기도 한데 아주 잘 정리된 글이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온고지신이라는 사람이 쓴 내용입니다. 제가 쓴 내용은 아닙니다. 제목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직 문재인과 안철수 집단의 차이점을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 두 집단의 차이를 간략히 소개한다. 문재인 주위에 포진하고 있는 주요 인물들은 소위 386, 486, 586이라고 불리는 과거 운동권 인사들이다. 이들은 학창시절에 이석기와 같은 민중주의의 세례를 받은 자들로 기본적으로 계급적 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한다. 문재인 후보가 척결 대상으로 내세우는 이른바 적폐 세력이란 것은 친일파, 독재 권력 부역자, 정경 유착으로 부를 축적한 부패한 재벌을 말하는데, 이들이 선량한 노동자, 농민, 빈민들을 착취하여 사회가 양극화되고
구조적 모순에 빠졌다는 기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적폐 세력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어가지고 남북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믿기에 반미 의식이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 노무현 시대를 되돌아보면 이들이 우리 사회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편가르게 하고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으로 친일 청산 법안에 목을 메고 반미적이고 친북적인 정책을 양산한 것도 이들이 사상적으로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들에게 심대하게 영향을 끼친 민주주의 사상은 이미 통합진보당 해산의 헌재 판결에서 드러났듯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위헌적인 것이기에 단죄되어야 할 대상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만은 이들이 더욱 위험한 것은 의식화 서적 몇 권을 읽고 자신들이 이미 역사와 사회와 인간에 대해 달통하였고 자신들만의 생각이 옳다는 자폐적 독단성과 과격성, 경직성으로 인해 자기 성찰과 반성이 결여되어 개선의 여지가 없는 외골수 집단이란 사실 때문이다. 이들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 정계, 강단 학계, 노조, 종교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곳곳에 포진하여 조직화되었으며 민변, 민노총, 전교조, 정의구현사재단, 구통진당 등은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들의 대표적 단체들이다. 이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키웠으며 보수 정권 하에서도 좌파 단체장과 교육감의 지원 아래 산하단체에 포진하여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데모에만 전념하는 직업 데모꾼으로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문재인 세력을 정리를 해놓고는 이 옹고지신이라는 사람은 안철수 그룹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정의를 합니다. 이에 반해 안철수는 이른바 강남좌파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부유한 환경에서 모범생으로 자라나 학교 다니면서 데모 한번 해보지 않고 사회에 나와 성공한 사람들이다. 돈과 지위를 얻고 나니 명예롭고 도덕적이고 싶은 욕망에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비판적이고 약자의 동정적인 의식을 드러낸다. 학교 다닐 때 동료들이 데모하다가 감옥소에 끌려갈 때에 자신들은 방관하고 있었다는 부채의식을 이들은 갖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부와 지위를 성취한 자로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가진 사람들이기에 심정적으로만 사회에 대해 도덕적이고 약자에 대해 동정적이고 싶을 뿐 자신들의 부와 지위라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다. 이 때문에 강남좌파들은 우리 사회를 혹독하게 비판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다 누리고 생활하며 반미적이면서도 자신들의 자녀는 미국에 유학 보내는 이율배반적인 이중성을 드러낸다. 말로만 떠버릴 뿐 솔선수범하지도 않으며 말로만 동정적일 뿐 타산이 안 맞으면 기부도 잘 안 한다. 그러나 이들은 기회주의적이기는 하지만 두뇌 회전이 빠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므로 친문재인 운동권과는 달리 독단적이고 무모하지 않으며 무식하지도 않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기에 책임 있는 자리에서 전문가 집단과 직업 관료의 보좌를 받으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판단을 내리고 이념의 볼모가 될 가능성은 적다. 이상이 문재인 후보를 둘러싼 운동권 인사와 안철수 세력의 강남좌파적 세력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또 내려요. 지금은 이념전쟁, 역사전쟁의 시대이다.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간의 전쟁이다. 좌파 정권 10년에 온 나라가 좌로 기울었는데 노무현 시대가 다시 오면 보수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문재인과 안철수의 차이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 이상 보태지 않겠습니다. 이걸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판단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 노동당 정권입니다. 더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은 김정은 그룹입니다. 그 몇 명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노동당 정권보다도 더 줄이면 김정은입니다. 결국은 남북한 대결 구도의 핵심은 김정은과 한민족의 대결입니다. 김정은과 한민족의 대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즉 김정은을 북한 2300만 주민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 노동당으로부터도 김정은을 고립시켜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공산주의, 제가 잘 아는 일본 공산당 당원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정은이야말로 진정한 공산주의자의 적이다.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세습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부패할 수 있느냐?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에 김일성 광장에 있던 마르크스 레닌의 초상화를 슬그머니 철거했다고 합니다. 태영호 공사의 증언입니다. 왜 그랬느냐? 마르크스 레닌이 설파한 공산주의 이론이 바로 김정은을 고발하고 있다. 이것은 김정은을 한민족으로부터 분리를 해가지고 고립시킬 수 있는 좋은 시절이 왔다는 뜻입니다. 김정은이 주적입니다. 김정은 대 한민족 1대 7천만의 구조로 이 한반도의 기본 정세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번 선거를 잘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